안녕하세요. K뉴스입니다. 한류는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지구촌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주며 세계적인 현상으로 우뚝 서 있다는 것을 한 인도네시아 여성이 퓨전 생활한복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한국 문화의 우수성과 독창성에 세계인들은 찬사를 보내고 있고, 한류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 OTT 전쟁을 벌이고 있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렇게 우수한 한국 문화를 왜곡하며 신동북공정 이른바 문화공정을 일삼으며 한국 드라마, 옷과 음식 등 모두가 중국에서 유래했다고 억지 주장을 펼치며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얼마 전 역사 왜곡의 심각한 문제로 드라마 제작과 방송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듯이 중국에게 빌미를 제공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특히 한복과 김치 사건은 동북 공정을 통해 우수하고 독창적인 우리 한국 문화를 중국 중심으로 바꾸려는 의도를 분명히 나타낸 것인데요. 과거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의 고구려 역사를 중국 역사로 만들려는 중국의 동북 공정이 한류가 세계화되자 이제는 문화 공정으로 고유의 한국 문화를 탈취하려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얼마 전 우리 한국의 자랑스러운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의 손북공정 논란도 바로 문화공정으로 확대되어 일어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들의 속셈을 안 이상 우리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절대로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인도네시아 서부 자바주 반등에서 태어나 대학에서 IT를 전공해 직업이 프로그래머인 한류 애호가 누르아키키는 한국의 생활 한복을 만들어 입었는데 너무 좋아 반해서 한 달 전부터 손수 퓨전 생활 한복을 만들어서 인스타그램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누르아키키의 한복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잘 알 수 있는데요. 누르아키키는 작년 말 한국 드라마 쌍가포차를 보다가 여주인공이 입은 퓨전 한복을 보고 직접 만들어 입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디자인이나 바느질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은 없지만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재봉질을 배웠다며 평상복으로 입을 한복인 만큼 잘 구겨지지 않는 면 옷감을 사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선택해서 유튜브에서 나오는 대로 따라서 퓨전 한복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누르아키키는 고교 1학년 때인 2010년 한국 드라마 드림아이를 보며 그때부터 한국 사랑에 푹 빠졌고 K-팝과 K-푸드 등 점점 관심 분야를 넓히면서 한복에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2018년과 2019년에는 데이식스 콘서트를 관람하기 위해 한국에도 왔었고, 또한 자신이 사랑하는 한국에 대해서 한 명이라도 더 알려주기 위해 작년 9월 대구 경북 자카르타 사무소가 출범한 SNS온보단 KGO에도 합류했다면서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고 있다며 보기에도 예쁘고 입기에도 편한 생활한복 사업을 계속 키워나가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한 나라의 문화를 아름답게 여기며 존중하는 작은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한 나라의 역사를 훔치려는 거대 국가의 소인배 짓거리에 참으로 아이러니한 세계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류의 세계적 현상은 계속될 것이며 우리 한국인의 꿈이 더욱더 세계 속에서 빛나고 펼쳐가기를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K뉴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